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원의 관리국장 김대명입니다. 지금 관리국은 작년까지 선거국, 재외선거국, 정당국이 합해서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관리국으로 출범을 했고요. 오늘 언론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어제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는데 3분의 1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8.3%밖에 투표를 안 해가지고 개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은 사전 투표가 3.2%였습니다. 그래서 투표자 수 대비 한 38%.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전 투표, 내년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사전 투표에서 어려운 위협 이런 걸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공부가 돼서 저는 아주 간략하게 짧게 치고만 충분히 하세요. 이광재 당분자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사전 저희가 멘트에서 정해서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매니페스토 연구회가 지금 발족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것은 선거법에 보면 매니페스토가 주로 대통령, 지자체 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이제 개정 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사실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 의미가 사실 많이 표시이 되는데 그래서 선거법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장을 볼 때 뭐 이형식 문장도 문장이고 오형식 문장도 문장이고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정책 집행 권한이 사실은 장과 대통령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 집행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정치 활동과 입법 활동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매니페스토에 의미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으로 좀 뜻깊은 시도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1930년대에 매니페스토가 시작이 됐고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 매니페스토가 영국은 정당 중심, 일본은 후보자 중심 이렇게 이제 매니페스토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거관리원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마련한 것은 한국형 매니페스토, K 매니페스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선거가 산업화분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가 산업화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이쪽 매니페스토 부분도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또 선거관리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 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유권자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매니페스토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자, 시민단체 확대, 언론사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상호 연결해서 선거관리원회가 적정한 지원과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조금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주체가 이제 개별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래서 매니페스토가 상당 부분 언론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주기를 앞두고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좀 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 주체 간의 어떤 상호 교류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매니페스토를 저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당의 후보자는 선관위가 어젠다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정책선거 협의라는 것을 구성해서 유권자에게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그것을 모아서 정당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가지고 매니페스토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젠다 개발에 참여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된 그런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선자의 임기 중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정당의 후보자가 정책이나 공약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젠다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선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도별로 그 아젠다가 제대로 선정이 된 것인지 또 편향적인 그 아젠다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정당에게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 지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니페스토 시청본부에 당첨된 거 아십니다만 2006년도에 평가 지표라고 해가지고 셀프, 스마트, 파임 이런 그 지표도 있었고요. 그냥 드림 이런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많이 변화가 있어서 유권자들께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저희가 학회에 의뢰해가지고 개발을 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하는 평가 지표가 유일한 것은 아니고요. 각 언론사라든가 단체에서 다양한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맞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이러한 그 공약이라든가 지표, 그 다음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공고 이런 것들 게재해서 유권자께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제시했습니다만 유권자들께서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선거 공약에 대해서 또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시켜서 후보자, 주요 공약에 포함된 후보자 정보 자료를 후보자들한테 받고 지금 책자형 선거 홍보를 제출할 때 거기에 아예 매니페스토를 담아서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그 지면의 50% 이상이 매니페스토가 주를 이루는 선거 공약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각 가정에서 후보자의 그 이력이라든가 주요 공약, 매니페스토를 집에 앉아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당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이 사실은 평가를 선거법에서 소외나 등급화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그 평가 내용을 보더라도 우열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그거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단체에서 서열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다만 개정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정 의견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운동 단체는 자기가 어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서열과 등급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그런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매니페스토는 사실은 매니페스토의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그 노력들은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에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자가 조기에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선거 임박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매니페스토를 준비할 시간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기능이 되려면 후보자가 조기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선관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선관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내 경선 시점부터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당원들한테 매니페스토에 대한 것들을 묻고 평가를 받는 것이 어떨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생각이고요. 후보가 조기에 선출되려면 선거구 획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구 획정이 임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좀 법적인 그런 어떤 그런 힘을 좀 실어주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인 구성력을 좀 지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당이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토에 주장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책임적 처리에서는 정책 선거가 또 시간적이고 그것을 가장 돋보이게 것은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매니페스토가 아직 거듭만 안 돼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관위는 정당과 함께 그 지원 강력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14일 날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고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류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한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100여 개 넘는 국가에서 그 참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사무처를 유치하는 1차 선거회 유치를 되고 1차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선거 제도라든가 시스템에 있어서는 진짜 세계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겹게 아주 완벽하고요. 다만 선거 문화에 있어서는 좀 아주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한 유권자, 똑똑한 유권자를 만들고 스마트한 정당을 만들고 또 스마트한 선거를 만든다. 이럴 때 그야말로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이 활성화되고 조기에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유권자들이 손쉽게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평을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심이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진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